제60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EBS에서 한능검 개념 강의 그리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60일, 62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EBS에서 한능검 33강으로 되어 있는 심화편 강의가 있다. 그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심화에 도전하는데 개념이 필요한 분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개정된 시험에서 한능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 맡아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가 3부에서 볼 문제는요. 바로 34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말 노골적인 시기 문제였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잡아라. 말 그대로 정말로 시기 문제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위대가 핵심인데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른바 한일신협약이라고 해서 순종이 체결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부속조약 혹은 각서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각서다 혹은 뭐 부속조약인데 보통 이렇게 해서 바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한일신협약은 고종의 강제퇴위 이후거든요. 1907년.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정민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말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5번이고요. 35번 볼까요? 밑줄근 나의 활동인데요. 이 문제도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결정적으로 아와 비아의 투쟁, 바로 신채호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 상고사나 이순신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쉽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보면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면 정인보죠, 정인보. 자, 2번에 유교 구신론,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박은식이에요. 3번에 보면 조선사 편수에 그러면 여러분들 친일 단체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다. 자, 이거 식민사관을 만들어냈던 조선사 편수에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조선사회 경제사, 그럼 여러분들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백남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선언. 자, 의열단을 또 위에서 또 썼다라고도 알려진.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6번 갈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인데요. 자, 이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차 운행 중 사망사고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차 여기 하나 잡으시고 오늘 종로를 다니던 전차에 대한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었다.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전차 개통된 1899년을 알아야 되는 이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보시면 전차 개통 이후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연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이 문제조차도. 보빙사를 파견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이모군란이 있었던 1882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보빙사를 1883년에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베델이 대한메일 신보를 창간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이게 이 전차 이후일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베델의 대한메일 신보, 그래서 여러분들 황성신문 이렇게 기억하실 건데 둘 다 여러분들 황성신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대한메일 신보가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래 1904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연도보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그 2차 수신사로 왔던 김홍집이 갖고 왔던 조선 책략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건데 여기 이제 1880년대 8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별기군, 요것도 1881년이에요. 통리기무하문 설치 그 다음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 책략을 갖고 왔을 때 결국에는 통리기무하문을 만들게 되는 건데 1880년 12월인데요. 요렇게 요 세 가지는 사실상 통리기무하문 만들고 예를 들어 별기군 만들었더니 영남 만인소 올라오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에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이라는데요.
여기 보면 교원이 제복을 입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1910년대죠. 그래서 이걸 출제한 쪽에서도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1점짜리라고 낸 거예요. 그렇죠? 토지조사사업하고 회사령, 조선태영령 잡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쭉 보다시피 회사령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잡으시면 되겠고 1번의 애국반은 요 국가총동원법과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총동원법 1938년 이후의 상황, 민족말살 통치의 핵심 내용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건 우리 심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25년부터 일제패망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5년 이후부터 있었다. 4번의 미국 공출제도 총동원법 이후 이렇게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38번에 보면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경성방직 주식회사가 있고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쓰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산장려운동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운동이고요. 평양에서 조만식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만식 별명이 조선의 간디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산장려운동 이렇게 광목천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는데 통감부는 1906년부터 10년까지 있었잖아요. 조선총독부 시절이니까 잘못됐고 요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과 세트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자작해 토산 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했다. 이게 물산장려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한성은행, 대한천은행이 나오는데 한성은행이 먼저 있었어요. 1897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요. 대한제국의 식상흥업 정책 중에 추진되면서 대한천은행 등이 만들어집니다. 한성은행 1897년이고요. 대한천은행 1899년이에요. 굳이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있었고요. 대한제국 전후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대한제국과 관련된 서술로 나와요. 5번에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대요. 노동단체가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제 보냈다는 거니까 이걸 받았어요.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서의 노동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격려해 줄 정도로 놀라운 지금 뭔가 노동운동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1929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바로 파업, 원산총파업. 미안합니다. 제가 발음이 원산총파업이에요. 원산총파업.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스스로 만들자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거 이렇게 같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39번 가부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거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에서 어려운 거 얘기 나오면 임시정부 이동 그러면서 만들었던 조직 아니면 조선의용대는 쉬운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호가장 전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데 화북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한에 창설된 한인무장부대 이러면 조선의용대고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직접 일본군과 싸우고 싶다 그래서 화북지대로 가서 이른바 화북지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화북지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원봉의 절친이자 바로 조선의용대에서 활약했던 윤세주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타이양산에서 41년도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화북지대가 있어서 화북지대의 무장선전대를 활동하던 손일봉, 최초로, 박준원, 이정순이 바로 호장 전투에서 일본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순국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호가장 전투의 화북지대가 결국에는 1942년 가면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군대로 완전히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일본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으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홍범도에 대한독립군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부대가 있긴 있어요. 예. 최진동도 있고 한데 자,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독립군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그러면 양세봉 나왔으니까 조선혁명군이 돼야 되겠죠.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 3번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했다. 이러면 한국광복군 1940년에 조직이 됐고요. 총사령관은 지청천. 틀렸다. 4번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자유시로 이동했다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청산리 전투 우리 청산리 대첩 이후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 독립 군단이 되죠. 독립군이 아니라 서희를 총재로 하는. 이래서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오히려 여기서 충격적인 무장 해제를 당하고 독립군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시련이 닥쳤다. 예, 바로 그게 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 소속 최용식이 관동군 사령관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김구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김구가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김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김구가 일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러면 의열단이 아니라 한인애국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럼 1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인애국단이 193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일전쟁은 37년이죠. 그래서 이후에 조직된 거 대표적으로 조선의용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틀렸다. 2번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 김원봉이 만든 거예요. 틀렸고요. 3번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을 활동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대전자령 전투 나왔으면 지청천이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신간해가 아니라 신민회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가나 사이 시기 문제인데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웠는데 정답은 쉬웠어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하지 중장 쭉 나오면서 여기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 무기 휴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덕수궁 석조전에서의 역사적인 개막 이후 49일 만의 일이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1차예요. 1차고 자, 똑같이 저 덕수궁 석조전에서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2차 회의가 역사적 막을 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946년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고 1947년에 자, 2차 요 사이에 있었던 건 뭐냐라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막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좌우 합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운형과 김규식도 떠올리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4.3 사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10.19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48년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12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45년. 3번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나라 초대 국회, 재헌의회 혹은 재헌국회 다 같은 표현이죠. 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고 1948년에 만들어져서 49년까지 활동합니다. 4번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1946년. 그렇죠. 여운형, 김규식이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 5번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유엔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 미소공의 이후라고 5번은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발췌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발췌개헌 그러면 1952년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라고도 하는데 1952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개헌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놀랍게도 기립투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니까 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952년 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쓸게 정리해 드릴게요. 1948년에 원래 재헌헌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쵸? 헌법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1차 개헌,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죠. 양원제보다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956년에 2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4.4.5.2 개헌. 그리고 나서 4.19 혁명 이후에
자, 여러분, 54년이죠. 미안해요. 54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이때 3차와 4차 개헌이 있단 말이에요. 3차 개헌에서는 바로 내각 책임제로 가자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4차에서는 그 이승만 정부 당시에 부정부패 이 사람들 처벌하자로 해서 소급 입법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가 1962년에 12월 달에 5차 개헌이 있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1969년에 6차 개헌이 있습니다. 6차 개헌 박정희 정부 때인데 핵심은 삼선 개헌이죠. 그 다음 1972년에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 헌법을 만드는 거죠. 유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쪽으로 한번 옆으로 와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으로 오시면, 자, 1980년에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은 유신 헌법의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11대. 그래서 12대 대통령 됐는데 그 직전에 바로 개헌을 합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그 4.13 호원 조치할 때 그 8차 개헌 헌법이에요. 8차 개헌. 8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7년 단임제인데 간선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1987년에 현재까지 쓰고 있는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인데 5년 단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 그 헌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52년, 54년, 60년에 두 번 있어요. 그리고 62년, 69년, 72년, 80년, 87년 이렇게 제가 헌법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3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옛 경무대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쭉 보시면 경무대 앞 경찰의 발포, 이승만 대통령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교수단 시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고대 시위도 있겠으니까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4.19 혁명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19 혁명,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1번에서 나왔어요. 장면 내각이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네. 자, 2번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부마 항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6.3 시위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돼서 이건 여러분들이 5.18 민주화운동 보시면 되겠고요. 호원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갈까요? 자, 요것도요, 요 직전에 기출에서 59회에서 선지 중에 하나 나왔던 건데요. 지금 장준하, 그래서 현행 헌법의 개정을 바라는 100만인 청원 운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뭐예요? 바로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1번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4.19 혁명 이후 아까 나왔던 3차 개헌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 성립되는 것이고, 2번 대통령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3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여러분들이 1969년에 3선 개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이게 유신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뭐라 했냐면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명분을 쌓았었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대통령에게 굉장한 권한이, 엄청난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이거 아까 말했던 8차 개헌 전두환 정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양원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발췌 개헌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3차 개헌 아까 나왔던 1번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점짜리죠. 많이 나왔던 거. 그렇죠? 혹시 몰라서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1970년, 포항종합제철 준공은 1973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굉장히 많이 나왔죠. 1977년. 그럼 이건 다 뭐예요? 박정희 정부 시기죠. 자,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 자, 이거는 연도보다는 그냥 어느 정부냐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됐다. 한미 FTA 이러면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던 건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요.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했던 측면이 있었던 때고요. 3번에 300산업,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승만 정부 때고요. 4번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여기 보면 긴급이란 말 때문에 긴급 조치하시면 안 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새마을운동도 1970년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고요. 전태일의 분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것도 1970년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이 이제 이른바 주제사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는 건데, 우리나라 인쇄문화라는 이제 주제사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와중에 발견됐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그런데 주자소를 설치해요. 이건 뭐예요? 조선시대 때 태종이죠. 개미자와 여러분들 주자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나왔던 거고요. 자, 이번에 대장도감, 그래서 8만 대장경 보시면 되겠고요. 직지심체요절, 청주 흥덕사 금속 활자로 간행됐고요. 세계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여러분들 직지심체요절 보시면 되겠고요. 백운화상이 묘덕이라는 여성의 시주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백운화상의 제자들.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자치통감인데 갑인자 나오죠. 갑인자. 자, 이건 세종이죠. 자, 그래서 2000 장영실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미자와 갑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갑인자는 세종대왕 때 맞고, 5번에 한성순보,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들 근대적 신문인데 방문국에서 찍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은 바로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밑줄근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도 지침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1번.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 요 다음 문제가 또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화 좀 쉬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야간 통행 금지 해제, 3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번에 프로야구, 5번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로 이루어진 거 다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48년에 보면 여기 보다시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 자, 그리고 앞에 나오는 요 남북 고위급 회담 총리급, 그래서 다 모두 노태우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일로 이번에는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요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7년. 자, 2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던 건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3번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돼서 통일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에 관련돼서 남북조절위원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북방외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중국 그리고 베트남하고 수교를 했던 거 다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설해서 거기서 이제 개성공단이 움직이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여성사입니다. 자, 선덕여왕에 대해서 보면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 목탑 보시면 되겠고요. 황룡사는 진흥왕 구분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2번 이빙어각, 이게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 낯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규합총소, 이거 맞아요. 조선 후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빙어각이란 여성이 그 서씨 집안에 이제 혼인한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서유구예요. 임원경제제의 서유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규합총소도 상당히 백과사전적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요 맥락에서 보시면 참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김만덕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기부 나오는 것이고, 라에 보면 남자연도 우리 한능검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 광복군은 아니에요.
남자연은 이 만주에 떠는 일본 대사를 이제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게 193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광복군은 1940년이잖아요. 이때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다는 건 지보경, 지청천,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의 바로 이 지청천의 바로 딸이었던 지보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에 강주령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0번은 1점짜리니까 7월 7일 그래서 칠석 이번 8월에 대해서 음력 7월 7석 이렇게 냈나? 견우와 직력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제60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을 마쳤고요. 앞으로 61, 62회가 정말 이렇게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그런 소망을 담고 저의 60회 한능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해설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